그 저자명 중심 서술 같은 경우는요, 밴쿠버 다른 모든 양식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밴쿠버 양식 중심으로 안내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그 단체 저자 같은 경우는요, 그 더가 붙거나 안 붙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의학 분야에서는요, 여러분이 하실 때 이 더를 생략을 하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밴쿠버 양식, AM 양식에 적용되는 거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학술지의 투고 규정에 따라서 돼 있다 그러면 이 저자명 서술이 특히 단체 저자가 어떻게 되는지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단체 저자 같은 경우 그 약어가 아니라 풀네임을 쓰는 경우는요. 중간에 콤마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면 그 이런 식으로 콤마 쓰고 뒤에 약어명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국가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가명을 쓰게 되면 굉장히 길어지죠. 미국 같은 경우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라고 쓰면 굉장히 길어지니까 단체명을 쓰고 둥근 가로에 IS2 국가 약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US, KR, 영국은 BR, 중국은 CN, 일본은 JP 등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썼을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거는 기본적인 규칙이고요. 이걸 엔드노트로 적용을 할 경우는요. 단체명 맨 뒤에 콤마를 찍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단체명 맨 뒤에 콤마를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큰 단체명의 중간에 콤마가 들어갔다. 그럼 맨 뒤에 찍는 게 아니라 중간에 첫 번째 콤마가 나올 때 콤마를 콤마 두 개를 찍어줍니다. 제가 요거를 설명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그 여러 데이터베이스에서 개인 저자명 같은 경우는 잘 받아지지만 단체 저자명을 엔드노트로 반입했을 때 틀린 오류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체 저자명 같은 경우는 하기 전에 점검이 필요하다. 그것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엔드노트 같은 경우는 2025 지금 버전 22 버전을 여러분이 다 설치했다고 가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쓸 때는요, 기본적으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생성하고 씁니다. 열고 시작합니다.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요, 주의사항이 뭐냐면,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드라이브나 구글 드라이브 등이 연결 라이브를 만들게 됐을 때, 되다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여러분이 구글이나 원드라이브 연결하는 경우, 네트워크 클라우드를 연결하는 경우 자신의 바탕화면이나 내 문서가 로컬 컴퓨터, 로컬 디스크가 아니라 구글이나 원드라이브 등과 같은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지정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 문서나 그런 경우나 바탕화면에 엔드노트 라이브를 만들게 됐을 때 라이브러리가 정상적으로 읽어지지 않거나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는요, 그 기본 값이 my endnote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my endnote 라이브러리 대신에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는 다른 이름으로 영문 알파벳과 숫자 랭크들을 이용해서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엔드노트 레퍼런스 수집할 때나 논문 인용할 때 항상 라이브러리를 먼저 열고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같이 그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한번 라이브러리 생성을 들어가겠는데요. 저는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러분이 처음 들어갈 때는요, 요 파일 U 메뉴를 눌러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클릭했을 때 잠깐 보여드리자면 내 문서가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주의사항이 뭐냐면 클릭해서 이 내 문서가 혹시 클라우드인 경우는 다른 곳에 생성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본값이 my endnote 라이브로 돼 있다.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 것과 자신의 것과 구별할 수 없으니까 로컬 디스크에 폴더를 하나 열어서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이메일에 쓰는 이니셜이라든지 어떤 연구 주제명 같은 경우를 해서 저장을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라이브러리 생성을 부탁드립니다. 한번 라이브러리 생성을 해보세요. 라이브러리 생성을 하고 주의사항은 뭐냐면 내가 레퍼런스 수집할 때 항상 내가 작업할 라이브를 먼저 열고 논문 인용할 때 항상 작업할 라이브를 먼저 열고 진행을 합니다.
라이브러리 창을 잠깐 안내해드리자면요.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이건 데스크탑 기준입니다. 그 왼쪽 부분 같은 경우는 그룹 판넬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AI 툴이라든지 펀메드라든지 다양한 레퍼런스 학술 데이터베이스나 여러 가지 툴에서 레퍼런스를 가져올 때 수집된 레퍼런스들을 나눠주는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레퍼런스 판넬이라 그러는데 레퍼런스 판넬은 잠깐 보여드리자면 Summary, Edit, PDF 3개의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운데 부분의 중간 부분은요 레퍼런스 리스트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레퍼런스들을 볼 수 있고요. 상단은 서치 판넬이 있고요. 가운데 부분에는요 퀵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생성을 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레퍼런스 판넬은요 라이브러리 닫기 버튼 말고 밑에 닫기 버튼 있죠? 이 닫기 버튼 누르게 되면 닫을 수가 있어요. 닫을 수가 있고 닫아진 레퍼런스 판넬은요 가운데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아무 레퍼런스나 더블 클릭하면 열립니다.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를 열 때 여러분이 논문 작업을 하거나 그럴 때 기본적인 세팅을 디폴트 값 대신에 좀 바꿔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레퍼런스 리스트 같은 경우는 author, year, title, journal, last update 이런 필드들이 나오는데 이 last update 필드는 아마 거의 사용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확인해야 될 필드가 있습니다. 뭐냐면 페이지하고 DOI 필드입니다. 그래서 이 필드로 바꿔주시는데 자, 저와 같이 한번 해보세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열려 있으면 자, 마우스 커서를 last update라는 필드명 위에 올려놓으세요. 올려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체크되어 있는 필드명이 보여져 있는 필드명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다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페이지 체크 다시 마우스 필드명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쭉 내려가다가 DOI 체크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키 눌러서 쭉 내려가다가 last update 안 쓸 거니까 체크 해제. 그리고 필드명 같은 경우는요 마우스 왼쪽 키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꼭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최근에 그 학술지에 따라서 이게 논문 인용하고 연결될 때 페이지가 최신 논문을 받는 경우는 페이지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 먼저 출간이 돼서 인쇄 페이지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몇 달 뒤에 인용할 때는 페이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페이지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이 되고요. 또 다른 거는 전자 페이지 말고 인쇄 페이지 같은 경우 인용을 할 때는요. 첫 페이지와 끝 페이지까지 되어 있는 페이지 전체 값이 인용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구글 학술 검색에서 레퍼런스 수집했을 때는 첫 페이지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빠진 페이지가 있는가 바로 확인하고 DOI 그리고 최근에 학술지에 따라서 DOI를 요구한 학술지가 있거든요. 근데 스타일은 학술지 양식은 맞게 지정을 했는데 여러분의 라이브러리에 있는 레퍼런스가 DOI 값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아니면 DOI 값 앞에 URL이나 그런 값이 추가되어 있다. 그러면 DOI 레퍼런스 인용했을 때 DOI가 좀 이상하게 출력이 될 수가 있어요. URL이 반복이 된다든지 DOI가 출력이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기 전에 바로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레퍼런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를 가져올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요. 미리 그 알츠하이머 진단에 관련된 논문, 그 AI 진단에 관련된 논문을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펀메드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했냐면 아마 메시 데이터베이스 이용을 해가지고 인공지능하고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디아그노시스하고 디아그노시스 이미지 그 두 가지의 키워드를 조합을 해서 찾아놨어요. 자, 들어가기 앞서 엔드노트로 레퍼런스를 가져오기 위해서는요. 먼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열어놓습니다. 열어놓고 그 다음에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해서 이런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엔드노트를 지원하는 메뉴는요. 익스포트, 사이트, 사이테이션이란 메뉴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엔드노트가
펀메드 같은 경우는 어디 있냐면 펀메드는 샌드2 아래 사이테이션 매니저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반입받을 레퍼런스를 선택을 하고요. 샌드2의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을 해서 크리에이트 파일 버튼 누르면 MBIB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엔드로이드 라이브에 열면 바로 이런 식으로 반입이 됩니다. 자, 지금 저는 시연을 해보였고요. 지금 여러분 저희 펀메드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로 기본적으로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해서 검색 결과 내에서 원하는 논문을 선택을 하고 체크하고 샌드2 아래 사이테이션 매니저로 MBIB 파일을 저장해서 그 파일을 열면 엔드노트로 반입이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설명 더 드리자면 이 다운로드 받은 다운로드 폴더에 보통 MBIB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겠죠. 이 파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엔드노트 라이브로 레퍼런스 반입됐으면 지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더 반입 받아볼까요? 체크하고 Send to Citation Manager, Create 파일 이런 식으로. 자, 제가 2번을 받았는데, 자, 2번째 했을 때 보시게 되면 5건. 근데 앞에 3건이 사라졌죠. 3건이 사라진 거 아니고, 자, 엔드로이드 라이브러리 왼쪽에 그룹 판넬이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Imported Reference, 이런 반입 작업을 했을 때 잠시 생기는 템포러리 그룹이 있는데, 자, 올 레퍼런스라는 그룹을 들어가 보시면 자신의 라이브러리에 있는 모든 그룹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기존에 반입했던 레퍼런스들이 같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제가 재미있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런 경우 논문 인용하기 전에 라이브러리에 여러분이 여러 키워드로 레퍼런스를 반입하다 보면 레퍼런스가 중복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중복이 들어간 게 있으면 중복을 찾을 그룹, 저는 올 레퍼런스를 놔두겠습니다. 올 레퍼런스를 놔두고요. 라이브러리 메뉴 들어가게 되면 그 상단에 메뉴바가 있는데 메뉴바 중에 6번째 라이브러리 메뉴 들어가게 되면 Find Duplicate, 중복문헌 찾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찾아주죠. 둘 중에 어떤 거 저장할 거에 물어보는데 Keep this record 버튼 통해서 저장하면 됩니다. 제가 펀메드에서 가져왔을 때 그 중복이 2개 있었기 때문에 중복을 자동적으로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를 쉽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그 AI 툴을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AI 툴 같은 경우는 2가지 경우를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범용 AI 툴을 쓰는 경우하고요. 그래서 뭐 제미나이나 챗GPT나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범용 AI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학술 AI를 쓰는 경우입니다. 저는 의학도서관에서 구독해서 의료원에서 볼 수 있는 사이니토라는 AI 도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가져오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범용 AI를 쓸 때는요, 주의를 좀 해줘야 되는 게, 일단 내가 뭐 어떤 역할 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자료 같은 것들을 하는 건 참 좋은데, 이런 거죠. 참고문 리스트를 생성을 해라. 생성을 하는데 DOI 값 앞에 http.doi.org라는 URL 값을 붙여줘 라고 해줍니다. 자, 이걸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참고문 리스트라고 딱 생성을 했는데 범용 AI 같은 경우는 생성된 참고문 리스트 중에 할루시네이션이 가짜가 좀 많이 있어요. 오류가 좀 많이 있어서 실제 DOI 값 앞에 URL 붙이고 이 값을 클릭을 하면요. 그 해당 아티클 사이트가 열려야 됩니다. 열리겠죠. 그리고 열린 게 실제 인용된 정보하고 동일한지 확인을 합니다. 동일한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범용 AI를 쓸 때는요, 실제 인용된 정보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동일한지 확인을 하고요. 한 논문이 많네요.
자, 그 사이트가 맞으면 인용 엔드노트로 보내면 되는데, 보낼 때 방법이 익스포트 사이트 사이테이션 메뉴인데, 자, 요건 프론티어스라는 저널 사이트인데, 그 저널 페이지인데, 요 사이트 페이지가 있죠? 눌러볼게요. 사이트 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엔드노트 있죠? 예, 클릭하면 이 레퍼런스를 엔드노트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용 AI 툴 같은 경우는 참고문 리스트를 만들어 줄 때 DOL 값을 포함하게 URL까지 붙여서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학술 AI 툴 같은 경우는 참고문 리스트가 실제로 할루시네이션 없이 제대로 참고문 리스트가 나옵니다. 참고문 리스트가 나와서 거기서 바로 엔드노트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사이트 정보들 리스트가 이렇게 쭉 두고 여기서 엔드노트로 보낼 수가 있죠. 여기에 보면 다운로드 사이테이션, 그 사이트 내에서 다운로드 사이테이션이 되어 있죠. 요걸 눌러가지고 해서 자신의 라이브러리로 레퍼런스 수집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를 엔드노트로 수집을 합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내가 왜 AI 도구가 있는데 레퍼런스 수집을 하냐면 이런 경우죠. 논문 인용을 할 때 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수집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꼭 해야 될 세팅 기본값을 하나 있겠는데, 자, 여기서 좀 제가 차이가 나는 점이 하나 있어요. 저기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저희 연세의료원 소속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 통해서 신청하신 분이 있는데, 그 저희 지금 세팅은 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 기본 세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본교 학생마저 정보원이나 원주 의학도서관이나 그런 식으로 있으면 각 도서관에 이 설정 세팅 값을 문의를 해서 값이 다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연세의료원에 속하는 경우는요,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때 그 세팅을 해주시면 그 엔드노트가 다른 곳에 그 예를 들어 집에서 깔았을 때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요 방법은 주소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저와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저희 의학도서 홈페이지 여시고요. 못 찾으시면 구글이나 네이버에 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나오면 페이지가 열렸으면 자료 이용에 이저널이라고 있어요. 자료 이용 보시게 되면 검색에 보면 네 번째 이저널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주소가 딱 하나 열릴 겁니다. 주소가 열리는데 상단에 URL 보시게 되면요. 굉장히 준 기수가 있는데 /ym까지만 블럭을 씌워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복사해 주세요. 복사해 주시고요. 저와 같이 한번 해보세요. 복사가 됐다. 그러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서 두 번째 메뉴, 상단의 메뉴바의 두 번째 메뉴, 에딧이라고 있습니다. 에딧 클릭, 맨 밑에 메뉴, 프리퍼런스 있습니다. 프리퍼런스 클릭. 자, 그러면 Find Full Text 클릭을 해보시면 제가 이전에 한번 세팅을 해놨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프리퍼런스에 그 다섯 번째 Find Full Text를 클릭을 해보면 오픈 URL 패스가 비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복사했던 거 그대로 붙여놓으세요. 붙여놓고 그 내가 주로 펀메드 아니 웹 오브 사이언스 그리고 엔드노트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맨 밑에 URL 링크란 부분이 오픈 URL 어규먼트가 ISI:WOS라고 되어 있는 구문이 보일 겁니다. 그 구문을 블럭을 씌워서 그냥 영어로 구글이나 엔트리즈 펀메드로 좀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ISI:WOS를 엔트리즈 펀메드 혹은 구글 그냥 구글이라 바꿔주는 게 제일 편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그 엔드노트 프로그램이 그 원문을 자동으로 PDF를 다운로드 받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있어서 다운로드 받는데
못 받는 경우는 출판사에서 막건 경우가 있거든요. 막을 때 이 설정을 통해서 제대로 원문이 된지 확인을 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적용을 하면, 자, 원문이 없는 것들을 한번 선택을 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아 볼게요.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7개를 선택을 해서 마우스 상단의 메뉴바 중에 보시게 되면 퀵 아이콘 중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Find Full Text라는 아이콘 보이시죠? 그러니까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레퍼런스 선택하고 상단의 퀵 아이콘에 Find Full Text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자, 왼쪽에 그룹 판넬에서 Find Full Text한 그룹이 활성화되면서 서칭하고 있죠. 엔드로이드 프로그램이 직접 접속을 해서 다운로드 받는 겁니다. 그래서 PDF를 받으면 찾으면 찾았다. 여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못 찾으면 못 찾았다 나오고, 그 다음에 URL 찾으면 URL 찾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를 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특정 학술지의 볼륨 이슈 전체를 받아서 다운로드 받는 것을 피해주세요. 두 번째, 너무 대량의 수백 건, 수천 건이 넘는 레퍼런스를 한꺼번에 걷는 것을 피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이유를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그 원문을 제공을 할 때 무료로 제공하는 원문 사이트 말고 네이처나 셀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요, 보통 도서관에서 계약을 해서 네이처나 셀의 출판사하고 계약을 해서 구독을 해서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 전체 본교 전체를 구독하거나 저희 같은 경우 의학도서관에서는 연세의료원 사이트 전체를 계약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접속했을 때는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원문을 보는데 계약 조건이 학술적인 목적으로 연구 목적으로 계약을 한다 돼 있는데, 대량으로 다운로드 받게 되면 학술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사람이 맞는 게 아니라 그쪽 사이트에서 저희 접속을 차단합니다. 근데 저희 연세의료원 같은 경우는 그 접속 IP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IP 하나가 본관 전체가 하나의 IP로 외부에 나갑니다. 그러면 본관에서 네이처나 셀 사이언스 등이 안 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학술지들이 안 열리는 경우가 있고요. 이러려고 그러면 좀 해제를 하려고 그러면 되게 불편한 경우가 있으니까 다른 분들을 이용해서 너무 대량으로 다운로드 받는 걸 피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문을 다운로드 못 받았다. 그러면 진짜 원문을 못 받는 경우냐? 그 경우는 아까 조금 전에 연결을 했던 세팅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문이 다운로드 받지 않는 레퍼런스는요,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면 오픈 URL 링크라는 게 활성화된 걸 볼 수 있어요. 클릭을 해보면 실제로 저희가 원문이 되는 거는 와일리 출판사에서 되고 있는 건데 원문이 아니었네요. 그러면 출판사 쪽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원문을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죠. 그래서 요거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고, 이 원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PDF 통해서 수동으로 저장하면 되죠. 다운로드 하고요. 이 다운로드 한 경우는 이 레퍼런스를 어떻게 넣냐면요. 이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PDF 탭에 보면 어태치 PDF라고 있죠. 클릭을 해서 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원문을 첨부할 수 있죠. 그러면 PDF 원문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설정을 통해서 마우스로 이렇게 눌러서 오픈 URL 링크를 활성화를 해서 보통 이 출판사에서 막은 겁니다. 막은 거를 수동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첨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엔드노트 같은 경우는 로봇이 끌고 오는데 로봇을 막는 출판사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신 버전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최신 버전에서는 막은 거를 다시 뚫어놓거든요. 뚫어놓으면 또 막고 막 그래요. 그래서 최신 버전일수록 더 잘 다운로드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드노트 프로그램 기본적으로 원문 설정까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술지 인용에 관련된 부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인용에 관련된 부분을 해주는데, 일단 의학도서관 계정이 있는 경우는요, 웬만하면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스타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본교에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유관과라면 저희 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에 계정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유관 의학 관련 연구를 하는 과라면 추가 신청을 해가지고 계정 생성을 할 수 있어서 신청을 하시면 계정 생성을 해드립니다. 자, 저희 스타일은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냐면요. 의학도서관 로그인을 해보면 연구지원에 엔드노트라고 있죠. 엔드노트라고 있고 여기 보면 스타일 앤 텀리스트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스타일을 못 찾았다 그러면 스타일 신청하기 누르면 되는데 내가 저장된 스타일이 좀 옛날 거다 그러면 이 스타일 신청하기로 수정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아래에 있는 의학과, 의과학과, 보건학과 같은 경우는요. 연세메디컬 양식을 쓰시면 됩니다. 연세메디컬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학위 논문 양식 같은 경우는 의과대학 아래 학위 논문 양식은 연세메디컬 저널 쓰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들어가서 이 파일 스타일을 클릭해야죠. 저장을 하고요. 요거는 제가 푸션을 해보이고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이거를 저장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이 다운로드 폴더에 있으면 엔드노트가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열리거든요. 열리면 저는 연세메디컬 저널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파일은 연세-메디컬-저널로 되어 있는데 파일에 세이브 에즈 했을 때 보면 대시대시에 블랭크 카피 붙죠. 이거 대신에 연세메디컬 저널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저장을 하고 자 다운로드 받아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파일을 열어서 세이브 에즈에서 저장을 하고 자 스타일을 지정하는 건 어떻게 지정하냐면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서 혹시 엔드노트 프로그램이 X9 쓰시는 분하고요. 엔드노트 20 이상 쓰신 분하고 메뉴 구성이 좀 달라요. 그리고 맥 버전 쓰신 분 같은 경우도 메뉴 화면 구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맥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별도로 문의해 주시면 다른 부분의 메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안내해 드리겠고요. 윈도우 버전으로 쓰시는 분 같은 경우는요. 오른쪽에 있는 레퍼런스 판넬에 썸머리 탭을 지정을 해주세요. 썸머리 탭을 지정을 하고 썸머리 탭 지정을 하게 되면 요 중간에 하단에 보통 이렇게 하단에 있거나 꺽쇠를 위로 올리면 중간에 있는 저널명을 지정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처음 엔드노트 쓰게 되면 여기 annotated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클릭을 해서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내가 연세메디컬 저널로 지정을 했어. 그러면 여기 연세메디컬 저널이 안 보이죠? 그러면 Select Other Style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Choose Style 창이 뜹니다. 창이 뜨면 따로 찾는 게 아니라 이 퀵서치 보이시죠? 퀵서치에다가 저장한 이름 그대로 넣고 엔터 칩니다. 자, 주의사항이 있어요. 저는 연세 블랭크 메디컬 블랭크 저널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연세 대시 메디컬 대시 저널로 저장했다. 근데 연세 메디컬 저널로 그대로 넣으면 못 찾죠. 대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장한 이름으로 엔터 치시면 나옵니다. 나오고 선택해서 Choose 버튼 누르게 되면 선택된 레퍼런스를 인용할 때 어떻게 보이는가 썸머리 탭 하단에 스타일 하단에 프리뷰 창에서 어떻게 보이는가가 나옵니다. 자, 저희 스타일 페이지를 더 보여드리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예 논문 양식을 찾는 경우는요. 요 분류 전체에서 맨 밑으로 내려보시면요. 학예 논문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각 단과대학별 학위 논문 양식이 올라가 있어요. 시카고 양식도 들어가 있고요. 치과대학 같은 경우는 치의학과하고 응용생명과학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대학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학위 논문 양식이 올라가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호대 같은 경우도 양식이 들어가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양식들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간호대학 양식이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투걸 학술지 선택을 해가지고요. 저장을 해서 여러분의 라이브러리에 지정을 부탁드립니다.
이 스타일 같은 경우는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거를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엔드로이드 내장되어 있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업데이트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스타일이 예를 들어서 7, 8년 전 거 스타일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워드 인용입니다. 워드 인용은요, 일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의 라이브러리에 인용할 레퍼런스가 다 수집이 되어 있어야 돼요. 뭐 AI 툴을 통해서 수집되던, 법매들을 통해 수집되던, 구글 스칼라를 통해 수집되던 일단 다 수집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괄학술지 양식이 여러분의 라이브러리에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정을 딱 해놓죠. 그래서 여러분의 라이브 레퍼런스가 있고요. 투괄학술지 양식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워드를 실행해서 엽니다. 워드를 실행해서 열 때 이 워드에 엔드로트 도구모음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의 라이벌에 지정된 스타일, 여기 연세 메디컬 전원으로 되어 있죠. 근데 워드에 지정된 스타일이 같아야 됩니다. 여기는 프론티어스 인 뉴럴로지로 되어 있네요. 다르면 안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워드와 엔드로트는 달리 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용할 곳에 논문 작업을 계속 하고요. 인용할 논문을 계속 썼고요. 인용할 것에 커서를 놓습니다. 자, 커서를 놓는다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앞에 부분 설명을 잠깐 드렸는지 정확하게 음소거 여부 때문에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학술지 양식을 인용할 때는요, 저자 중심 서술인 경우 저자명 뒤에 들어가고요. 일반적으로는 문장 맨 뒤에 인용이 됩니다. 문장 맨 뒤에 인용이 되는데 위첨자를 쓰는 AMA라든지 연세 메디컬 저널 같은 경우는 마침표 문장보 뒤에 인용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둥근 가로나 가꿔서 쓰는 인용본을 쓰는 밴쿠버나 NLM 스타일 같은 경우는 문장보 앞에 들어간다. 그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저는 연세 메디컬 저널 양식으로 둘 다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있는 스타일 중심으로 워드에 있는 스타일을 바꿉니다. 바꾸고 인용할 곳에 커서를 놔요. 인용할 곳에 커서를 놓고 인용할 레퍼런스를 선택을 합니다.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인용할 레퍼런스 선택을 하고요. 리스트 바로 옆에 보면 퀵 아이콘 중에 첫 번째 쌍tem표로 모양이 되어 있는 인서트 사이테이션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면 워드에 자동으로 레퍼런스가 본문에 들어가고 워드 파일 맨 뒤에 생성된 걸 볼 수 있죠. 선택해서 넣고 선택해서 넣고 선택해서 넣고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인용이 들어가는데 제 재밌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엔드로트로 이렇게 인용을 하다가 이런 경우에요. 내가 여기 메소드에 이게 메소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메소드에 인용을 했는데 이 문단은 인트로덕션으로 옮겨야겠어 하면 잘라서 워드에서 인트로덕션으로 옮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옮기면 제가 아무런 작업을 안 해도 연세 메디컬 저널이 인용번호 순이기 때문에 이게 4, 5번이었는데 자동으로 1, 2번으로 바뀌고 뒤에 번호가 싹 바뀌면서 레퍼런스 리스트 번호가 자동으로 싹 바뀝니다. 저 지금 보여드려 볼게요. 블럭을 씌워서 인용할 곳에다 커서를 넣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바꾸면 알아서 번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엔드로트가 이런 식으로 논문 인용 작업을 할 때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여러분이 투괄학술지 양식을 하나 지정을 하고요. 저는 연세 메디컬 저널 양식을 했지만 다운로드 받아서 엔드로트에 지정을 하고 워드가 같은지 확인하고 인용을 해보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림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굉장히 간단해요. 처음에 스타일만 동일하게 맞춰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인용할 게 커서 넣고요.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선택하고 인용. 커서 넣고 선택하고 인용. 커서 넣고 선택하고 인용. 1, 2번만 처음에 해주고 3, 4, 5의 반복입니다. 자, 근데 이 메뉴 말고도 다른 방법이 더 있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방법이 다 똑같습니다. 워드의 엔드로이드 도구에 인서트 사이테이션 방법도 있고요. 그 엔드로이드 쪽에 툴에 보면 사이트 와일 룰라잇에 인서트 셀렉티드 사이테이션 메뉴도 있는데 이 메뉴가 퀵 아이콘이 있죠. 그거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제일 빠르고 쉽게 인용할 수 있는 거는요. 워드에서 커서 놓고 엔드로이드 가서 레퍼런스 선택한 다음에 그냥 퀵 아이콘 인서트 사이테이션 누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누르게 되는데,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레퍼런스를 수정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예요. 자, 레퍼런스를 지우거나 기존에 인용한 데다가 추가로 넣거나 지우거나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예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1, 2, 3이 3개가 있는데, sun이라는 저자의 논문을 지워야 될 경우가 있어요. 1, 2번은 1, 3은 그대로 놔두고, sun이라는 저자의 논문을 지울 때,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이런 식으로 sun의 저자명을 블랙을 씌워가지고 지워봐야 조금 있다가 다시 뜹니다. 다시 떠요. 그래서 어떻게 지우냐면, 본문에서 지워줘야 됩니다. 인용을 본문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본문에 지워주는데, 자, 요거는 보여만 드릴게요. 자, 인용한 부분에다가 커서를 놔요. 커서를 놓고 상단의 메뉴바에 보시게 되면 Edit and Manage Citation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지울 레퍼런스 선이라는 저자의 논문 선택을 하고요. 어디서 지우냐면 맨 오른쪽 끝 들어가 보면 역삼각형 붓이 조그맣게 보입니다. 얘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Remove Citation, Insert Citation 메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Remove를 누르면 지워지고요. 여기다 추가하겠다, Insert Citation 눌러가지고 검색창이 나오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검색어를 집어넣으면 나오겠죠. 추가적으로 넣고 sun이란 저작권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OK 누르게 되면 일상 그대로인데 저자명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 볼 수 있죠. 레퍼런스 리스트가.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방법만 알면 굉장히 쉽게 넣고 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근데 왜 remove citation, insert citation을 말씀드리냐면 다른 부분에 커서를 넣고 했을 때 결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기존 인용 부분하고 결합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인용했던 것을 넣고 뺄 때는요, 웬만하면 Edit, Manage Citation을 인용한다. 이걸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학 분야 같은 경우는 밴쿠버나 AMA 양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잘 쓰지는 않지만 기타 다른 분야 APA라든지 하버드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 저자 연도순으로 들어갈 때 많이 쓰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경우예요. 저자 중심 서술에서 저자명이 이미 나왔어요. 근데 인용은 가로 안에 갑가로 안에 저자 연도가 나오겠죠. 그럴 때 이런 거죠. 보통 문장 맨 뒤에 있는 경우는 상관이 없죠. 맨 뒤에는 저자 연도가 나와야 되니까 같은 APA라든가 하버드 스타일도 맨 뒤에 문장 인용 번호가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저자 중심 주어에 들어가는 경우는요. 그 레퍼런스만 저자명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가로 안에 이런 식으로 애돌의 저자명이 다시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연도만 나가게 씁니다. 근데 전체가 논문이 다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 특정 레퍼런스만 바뀌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로 Edit Manage Citation을 씁니다. Edit Manage Citation을 딱 썼을 때 그 특정 문헌에서 보면 하단에 Edit Citation이 디폴트로 돼 있어요. 그 디폴트를 바로 밑에 Display as author 둥근가로 이어 둥근가로 닫고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APA나 하버드 스타일을 썼을 때 종종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모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인용할 때 이것들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경우냐면 기본적인 방법 중에 글꼴입니다. 저희는 한글 워드를 쓰기 때문에 글꼴을 홈에 가서 확인해 보면 맑은 고딕의 10이죠. 근데 보통 외국 학술지에 투고를 하게 되면요. 글꼴이 주로 뭐를 쓰냐면요. 타임뉴 로망 아니면 에리얼입니다. 그리고 폰트도 10이 아니라 12, 12 폰트를 많이 씁니다. 행간도 보통 더블을 많이 쓰고요. 근데 레퍼런스 리스트가 계속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어디서 바꾸는가? 자, 인용을 해보셨죠? 자, 인용을 해봤으면 저와 함께 따라해 주세요. 자, 워드의 엔드로이드 도구에 들어가 보시면요. 도구 모음에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사이테이션, 비블리오그래피, 툴스. 요 파트너 요거는 따로 추가가 깔아서 생긴 거고요. 요 비블리오그래피라는 글자 오른쪽 끝에 굉장히 조그만 버튼이 하나 있어요. 제가 커서 놓은 거 보이시나요? 컨피그 비블리오그래피.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두 개의 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탭인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포맷 비블리오그래피 탭이 있고요. 두 번째 탭인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레이아웃을 가보면 여기에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고 사이즈 10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본 워드의 값을 그대로 가져와요. 근데 저희가 투각술지가 맑은 고딕 안 쓰잖아요. 제가 에리얼로 바꿔볼게요. 에리얼로 바꾸고 본문이 12일 때 12나 11 씁니다. 저는 11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라인 스페이싱 같은 경우는 행인텐들은 1인치 간격인데 라인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싱글로 되어 있는데 원닷5나 더블 많이 씁니다. 제가 원닷5 라인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누르게 되면 폰트가 바뀌면서 행간이 늘어나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레퍼런스를 이런 식으로 폰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근데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이 초고를 쓴다 그러면요 이런 거예요. 연세미드 버전을 양식으로 쓰게 되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 헷갈리니까 예를 들어서 마침표를 한번 찍어줄게요. 문장번호 뒤에 들어갔으니까 마침표를 찍어주는데 연세 메디컬 저널 양식으로 쓰는데 초고를 쓸 때는요 연세 메디컬 저널보다는 여기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있는 APA나 어서된 양식이 있어요. 요걸로 쓰세요. 왜 요걸 추천드리냐면 처음 초고를 인용할 때 그 밴쿠버 스타일처럼 번호로 나오게 되면 내가 맞게 인용했는가는 바로 확인이 안 되죠. 근데 저자 연도가 나오면 내가 이 논문 인용했어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고 인용이 다 끝나면 그때 엔드노트 라이브에 지정되어 있는 연세 메디컬 저널, 엔드노트 라이브에 지정되어 있는 사이언스픽 레퍼츠로 바꾸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바꾸면 쉽게 처음 초고 작성할 때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초고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학술지에 주목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워드 인용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실제 원고의 맨 뒤에 일반적으로 피겨 레전드가 맨 뒤에 들어갑니다. 근데 엔드노트 작업을 하게 되면 레퍼런스 리스트가 워드 맨 뒤에 생성되거든요. 그러니까 피겨 레전드와 레퍼런스 리스트 죄송합니다. 순서를 좀 바꿔주시는 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다음에 마지막에 초고 작성이 돼서 레퍼런스 리스트가 생성이 되면요. 이런 거죠. 페이지가 빠진 게 없나? DOI가 출력되는 저널에 DOI가 빠진 게 없는가? 저널 이름 약어로 제대로 들어가 있는데 약어명이 제대로 맞는가? 한번 꼼꼼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신 저자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빠징인을 하고 마지막에 필드값 없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기능 설명을 좀 몇 개 드릴게요.
일단 초고 작성분 기준이 아니라 내가 초고 작성분이 아니라 교심 저자거나 두 번째 저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엔드노트 작업한 라이브러리도 같이 받아야 되는데 라이브러리를 못 받았어요. 워드 원고만 받았어요. 워드 원고만 받은 경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떻게 작업을 할 수 있는가 제가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워드 원고만 받았을 때는요. 일단 작업할 라이브러리 열어요. 열고 원고만 받은 파일을 열어요. 잠깐만요. 딴 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요거는 그냥 예제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제일 처음 할 건 뭐냐면요. 엔드로트 라이브러리에 있는 스타일을 맞춰줘야 돼요. 자, 이게 사이언스 리포츠다. 그럼 이것도 사이언스 리포츠. 그러니까 워드 기본으로 스타일이 아니라 엔드로트 라이브러리 기준으로 스타일을 통일을 해요. 연세 메디컬 저널, 얘도 연세 메디컬 저널. 통일을 했어요. 통일한 다음에 자, 요 레퍼런스가 없을 테니까 워드의 엔드노트 도구men에 보시게 되면 툴에 익스포트 엔드노트라는 메뉴 들어가 보면 트래블링 라이브러리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면 지금 열려있는 저 같은 경우 베이지 렉처라는 라이브러리 보내겠냐 물어보죠. 보냅니다. 익스포트 컴플리트 하면 6건이 갔죠. 자, 근데 재밌는 게 엔드로이드 라이브러리 이미 레퍼런스가 있어. 그러면 있는 거는 안 하고 없는 것만 와요. 자, 갔으면 동일하게 스타일 맞춰놓고요. 레퍼런스 보냈으면 마지막에 스타일 바로 밑에 제가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Edit Many Citation을 잠깐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업데이트가 됐네요. 이 업데이트를 누르게 되면 요게 아마 트래블링 라이브러리 되어 있는 레퍼런스가 지금 연결이 되면 베이직 그 레퍼런스마다 여기 연결된 라이브러리 이름이 보이거든요. 여기 베이직 렉처로 되어 있죠.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처음 늘려서 볼게요. 여기 보면 트래블링 라이브러리 되어 있죠. 지금 줄이 연동이 안 된 거예요. 연동이 안 됐는데 자, 연습메디컬 저널을 바꾸고 연동을 새로 합니다. 연동을 하면 이런 식으로 베이직 렉처로 바뀌죠. 자, 이렇게 해서 딴 데서 작업했던 워드 문서를 가지고 작업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다른 저널이 밴쿠버 스타일 저널이었다 보니까 문장부 앞에 인용이 됐어요. 근데 제가 연세 메디컬 저널로 바꾸다 보니까 문장부 앞에 인용이 됐으니까 문장부가 순서가 틀렸죠. 이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순서를 다시 문장부를 다 바꿔줘야 돼요. 새로 넣어줘야 됩니다. 넣어주고 다른 이유 저장을 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원고 내보낼 때 이런 기능 되게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말이 되지만 원고의 레퍼런스와 엔드로이드 라이브러리 연동을 한번 다시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본문에 이렇게 뜨는 경우는요. 제가 아까 연동을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스타일을 라이브러리 기준으로 스타일을 바꾼다 그랬는데 그걸 안 바꿨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스타일을 안 바꿨을 때.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라이브러리에는 연세 대시 메디컬 대시 저널이라는 스타일이 있어. 근데 내 컴퓨터에는 연세 메디컬 저널이야. 대시가 있냐 없냐 다른 파일이잖아요. 다른 스타일이니까 내용은 같지만 다른 스타일이니까 인식을 못해서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면요. 여러분 주의해 줄 게 뭐냐면 절대로 워드를 저장하지 말고 그냥 닫아버리세요. 새로 열어서 아까 라이브러리 스타일을 동일하게 다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에러가 뜨는 경우는요. 프로그램 윈도우 권한 문제 때문에 뜨는 거니까 권한을 다시 한번 해주고 도구 모음 같은 경우는 워드에서 윈도우 권한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 거니까 도구 모음 추가를 하고 없으면 도서관으로 연락을 주세요.
해결을 해드릴게요. 여기까지가 그 엔드노트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고요. 제가 오늘 녹화를 진행을 했는데 녹화가 약간 늦었어요. 근데 이 녹화 같은 경우는 한 것까지 오늘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